자, 이 지표들을 보고 8월 마지막 주의 지표와 9월 첫 번째 주의 노동 지표를 보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통화정책 변화를 시사했는데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어떤 속도로 할 것이냐, 바로 뭐예요? 향후 데이터에 의해 물가지수와 노동지표의 데이터에 의해서 금리 인하의 시점 및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예요? 오피셜로 바로 저번 주 금요일날 파월이 얘기를 한 거죠. 조떼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떼꾸알. 퓨처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시장 분석과 이슈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은요, 세계 유수 금융인들, 경제인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 것이었고요. 세계 모든 금융인과 경제인들의 눈이 잭슨홀 미팅에 쏠려 있었죠. 잭슨홀 미팅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을 하시든 선물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세계 경제, 특히나 미국이 지금 어떻게 경제를 돌리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동결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고 이 선택에서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시장, 선물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해외 선물시장 어떻게 반응이 될 것인지를 거시경제적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황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성견 선생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시장의 핫 이슈, 그리고 어떻게 주식과 선물, 코인에서 풀어나가야 될지 큰 프레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시간 계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선물 전문가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주식을 하시든 선물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매크로 시장 분석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큰 숲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잭슨홀 미팅 파월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2022년과 2024년 잭슨홀 미팅 주요 발언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2022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던 때입니다. 40년 만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속도로 할 것이냐, 금리 인상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과연 이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이냐, 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요. 자, 2022년 8월에 파월은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파른 금리 상승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침체를 동반한 혹독한 시련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했죠. 자, 세 번째, 2023년에는 절대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것을 확실한 시그널로 우리 파월이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건 뭘 뜻하나요, 여러분?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꺾겠다라는 의지를 2022년에 오피셜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2024년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자, 첫 번째, 통화정책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죠. 2022년에는 가파른 금리 상승을 예고를 했고 2024년 2년이 지나서는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자, 두 번째, 혹독한 시련을 예고했었어요. 물론 이 혹독한 시련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경기 침체를 동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22년에 강조를 했는데 24년엔 어떻게 됐습니까? 연착륙을 시사했어요. 연착륙은 뭐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굉장히 얕게 올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때 시사를 했습니다. 논조가 굉장히 바뀌었고요. 뉘앙스, 공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금리 인하의 시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다. 2022년과 2024년 굉장히 큰 논조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조의 변화가 생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뭘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치솟았는데 지금 현재 2024년 7월 기준으로 2.9%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이 바로 파월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정도로 예상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페드의 주요 지표를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정책금리라고 하죠. 일단 기준금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준금리가 미국은 지금 현재 5.5%입니다. 자, 2022년 2월에 0.25%였습니다. 0.25%였던 것을 2년 동안 약 50배 정도 급격하게 일단은 올렸고요.
자, 두 번째 PC입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CPI는 지금 현재 2.9%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2.9%고 연준이 굉장히 심도 높게 보는 PC 같은 경우 현재 2.5%입니다. 그렇죠? 실업률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추세 4.3% 찍고 있고요. GDP는 지금 현재 2.8% 찍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실업률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몇 가지 발언들을 보면서 향후 시장에 관한 관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통화 정책의 변화를 일단은 시사하고 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지금 변화의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래블, 우리가 예전에 2022년에도 이 트래블, 여행이라는 단어를 파월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가는 혹은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여행의 더 디렉션이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 이 여행의 어떤 종착역이 클리어,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이밍과 페이스죠. 금리 인하의 타이밍과 페이스, 속도 조절이 인커밍 데이터, 돌아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의 시점과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이 2024년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자,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PC,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업률과 비농, 구인이직 보고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등. 자, 매달 첫 번째 주는 노동지표 위크입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노동지표들이 있죠. 9월 초에 이 노동지표를 본 다음에 9월에 FOMC가 있죠. FOMC가 뭐예요? 미국의 금리 결정을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표들을 보고 8월 마지막 주의 지표와 9월 첫 번째 주의 노동지표를 보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락입니다, 여러분. 통화정책 변화를 시사했는데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어떤 속도로 할 것이냐? 바로 뭐예요? 향후 데이터에 의해 물가지수와 노동지표의 데이터에 의해서 금리 인하의 시점 및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예요? 오피셜로 바로 저번 주 금요일날 파월이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조절폭에 관해서 이 단락에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엠플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0.25에서 5.5%까지 1년 반 동안 금리 인상을 20배를 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노동시장이 약해지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대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노동시장이 약해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노동시장이 강하다라는 건 뭐예요? 실업률이 낮고 고용이 높은 상태예요. 노동시장이 약해진다는 건 뭡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낮아진다는 상태겠죠. 자, 지금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앞에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에서 실업률이요 4.3%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실업률이 지금 왜 높아집니까? 금리 인상을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4.3%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여러분? 당연히. 예, 그러면 페드에서도 뭡니까?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실업률이 4.3%, 4.5%, 4.8%, 5%까지 치솟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무슨 자신감이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를 해서 실업률을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페드에서 0.25% 낮춰요. 근데 실업률이 더 높아졌어요. 자, 0.25% 낮춥니다. 한 번 더. 그런데도 실업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풀어야겠죠. 그래야 실업률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20배를 올렸기 때문에 0.5%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요. 0.75%를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 0.5%씩 두 번 금리 인하를 한다고 쳐요. 그래봤자 금리 몇 프로입니까? 4.5%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처음 0.25%보다 거의 20배 가까이 또 룸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페드는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다 상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찬 잭슨홀 미팅의 주요 발언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노동시장이 약화될 수 있고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노동시장이 약화해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금리 인상이 많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실업률을, 노동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잭슨홀 미팅의 연설문이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뭡니까? 그만큼 노동시장의 약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인정한 꼴입니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이 낮아지는 이 노동시장의 약화 가능성이 언급됐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히 볼게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자, 금리가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첫 번째, 금리가 인상되면 뭡니까?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들, 가게나 기업에서 돈을 많이 쓰지 않게 돼요. 그죠? 금리가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렸어요? 다달이 내야 되는 이자와 원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안 빌리죠. 가게나 뭡니까? 기업들이 돈을 안 빌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이 활발히 돌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경제학적인 용어로 유동성이 약화된다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돈이 많이 안 돌기 때문에 기업은 어떻게 돼요? 수익 창출이 줄어들고, 기업에서 수익 창출이 줄어드니까 가게도 뭐예요?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이건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따라서 직관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하면 뭡니까? 주가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이냐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될까요? 자, 금리와 주가의 관계입니다. 우리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에 미국의 나스닥의 흐름을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는데요. 테이퍼링은요,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걸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요, 2021년 말에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줄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23년에 미국의 나스닥은 하락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국내 선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때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어요. 돈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락했죠. 미국이 2022년 3월 17일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상 단행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주가는 폭락을 한다. 내린다. 코스피도 이때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2022년도 한 해 코스피가 엄청나게 내린 것, 그리고 국내 선물 엄청나게 내린 것, 미국의 나스닥이 엄청나게 내린 것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해서 1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가 오를까? 국내 선물이 오를까? 해외 선물이 오를까? 힌트를 제가 일단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년과 2018년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의 나스닥은요,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금리가 상승하면 2022년에는 굉장히 많이 내렸지 않느냐. 근데 왜 15년과 18년의 금리 인상 시기에는 나스닥이 이렇게 엄청 많이 올랐을까? 자,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과 선물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자, 두 번째, 이번에 2024년 9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를까? 미국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탐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영상에 관한 거고요.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맨 아래에 있는 성전선의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상으로 여러분들 톡방상에서 함께 토론해보고 결과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께서 성견 선생과 매크로 시장 분석, 거시경제학적인 시장 분석, 그리고 시황 등을 소통을 하면서 같이 알아보는 그 첫걸음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성견 선생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분석, 시장 점검을 같이 할 거고요. 주식, 시황에 대한 매크로 분석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없으시면 절대로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십니다. 금융의 뿌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제 시황 분석 같이 보시고 토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향후의 미래에 관한 예측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건승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